이번 장은 경영 성과, 즉 재무제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장의 핵심은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과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관한 관계와 이것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외감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본 변동표가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비외감 회사에서는 자본 변동표까지는 만들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요 4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사실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는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감 법인이 아닌 비외감 회사에서 재무제표라고 함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네 가지를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매출 여기서부터 쭉 해서 법인세까지 차감한 후에 마지막에 당해년도 순수하게 이익이 발생한 것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1번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항목으로 매년 이익금이 요렇게 적치가 돼서 쌓이게 됩니다. 사실 당해년도에 결손이 나지 않는 법인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대표님 상담하기 전에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속도가 어떤 회사는 이렇게 만만하게 가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이렇게 쌓여가는 회사를 보곤 합니다.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위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회사는 당기순이익 조절을 통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이 속도를 조절한다는 의미고 그것은 곧 주가를 조절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급격하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아가는 이 회사는 당해년도 당기순이익이 조절이 안 되고 그대로 적치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평가를 실제로 해보면 엄청나게 사업의 성장성보다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대표님들 뵙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 처분되지 않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기존의 재무제표 상에 이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을 주주가 배당을 통해서 또는 기타 자본거래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손익계산서 상에서 당기순이익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쌓이게 되는 이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대로 가게 되면 이렇게 또 쌓이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부양되고 여러가지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막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손익계산서 상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순이익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요 판매비 및 관리비에 있는 조정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당기순이익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비 및 관리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광고비, 뭐 전기세, 수도세, 복리후생, 기타 여러 항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조절을 위해서는 법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표님의 급여에 대한 부분하고, 예, 또 상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조절을 하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대표님의 퇴직금 또는 100% 비용 처리되는 금융상품도 조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이렇게 가는 속도가 매년 양이 많아져서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이렇게 급속도로 쌓아가게 되면 법인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기 있는 순자산가를 증가시켜서 법인의 주가를 과도하게 부양시킵니다. 법인 주식의 주가 평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전 3년간의 당기순이익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자본이 곧 이제 순자산이죠. 순자산을 3년 평균 순손익 3대 그 다음 순자산 2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자산 중에 부동산 비율에 따라서 2대 3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일반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직전 3년간 당기순이익이 60% 그리고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를 뺀 자산 중에 부채를 뺀 순자본이 40% 이렇게 반영을 해서 현재 주가를 산정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급격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순이익이 높아지고요. 이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처분되지 않은 미처분 이익위험도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자산도 자본금과 미처분 이익위험을 합한 이 순자산가도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 주가가 이렇게 많이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주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법인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점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는 법인이 잘 됐습니다. 운영이 잘 돼서 어떤 가업에 승계를 하려고 했을 때 과도하게 높아진 이 주가는 승계 시 가업 승계 증여 특례나 또는 상속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표가 높아지고 세금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잘 안 됐다 해서 법인을 청산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자산에 쌓여있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다른 말로는 청산소득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인에서 그동안 영업활동을 통해서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이렇게 쌓아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제 청산소득세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15.4%로 원천징수로 끝내지만 2천만 원이 초과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됩니다. 예,
그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건데, 그건 제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배당의 청산에 따른 이 배당 소득세가 과중하게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을 목적으로 한 비상장 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은 우리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주가가 높아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주가 관리가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이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산이 100억입니다. 그리고 부채가 50억이 있고요. 자본이 50억입니다. 자산과 이 부채, 그 다음 자본의 총계는 같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장부상 재무제표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회사의 직전 3년 당기순이익과 지금 현재 순자산을 가중평균해서 주가를 보면은 이제 주당 가격이 나오죠. 주당 가치가 나옵니다. 여기에 곱하기 지금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글씨가, 예,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대표님?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예,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시가총액이, 사실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증여와 상속 세금이 증여와 상속에 관련된 과표가 결정이 되고요. 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이 됩니다. 세율이, 예,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의 순자산가는, 부채가 50억의 순자산가는 50억인데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이 60억, 뭐 때로는 90억, 이렇게 거의 2배가 가까운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회사 장부상에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억인데 실질적으로 평가가 되는 그 금액은 60억 또는 90억으로 평가가 돼서 여기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죠. 실제로는 50억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평가를 해보니 60억 또는 90억, 거의 2배 가까운 시가총액이 나온다고 하면 과세 표준이 이 시가총액으로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주가 조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상담을 쭉 해보면 주로 좀 규모가 있는 외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법인의 순자산가에서 약 한 많이 나와도 120% 정도 내외로 조절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면은 사실 이 순자산가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높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120% 이내라고 한다면 조절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면 한 60억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때로는 뭐 순자산가보다 시가총액이 더 낮게 나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법인의 순자산보다는 대부분 좀 많이 나오는데 120%까지는 주가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보지만 이제 그 이상 넘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을 통해서 또 영업이익을 통해서 단기순이익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의
어떤 성장하는 속도보다 그래서 순자산이 늘어가는 속도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주가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회사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고 이게 3년 계속 이렇게 이익이 흑자가 되면서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어떤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조절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첫 번째로는 단기 순이익을 좀 낮추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 이익금으로 쌓여가는 이 속도를 여기서 1차적으로 낮추고 기존에 쌓여있는 법인의 이 미처분 이익 이익금은 주주가 주주의 권리로 적극적으로 환원을 해 나감으로 해서 여기에 쌓이는 이 순자산의 크기를 낮추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직전 3년도 단기 순이익인데요. 요게 60%. 그 다음 현재 재무제표 쌓여있는 요 순자산 요게 40%. 요렇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계산을 해보면 3년 직전 3년 단기 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최근 1년 가장 최근 연도의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10억을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36억이 줄어듭니다. 36억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요 비용 말고 현재 지금 쌓여 있는 순자산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뭐 예를 들면 주주 배당을 통해서 또는 자사주를 통해서 10억을 인출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10억을 하게 되면 4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비용 처리를 똑같은 10억을 직전 연도 손익계산상의 단기 순이익을 줄이게 되면 360%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똑같은 10억이지만 이걸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본에 있는 이 미처분 이익 이익금을 인출해서 낮추었을 때는 4억의 시가총액의 다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우선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주가 다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비용 처리와 함께 기존에 쌓여있는 순자산도 같이 병행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주가가 조절되고 다운되는데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회사 단기 순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빨리 쌓이고 이 그래프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우리 회사 주가하고도 그래프의 모양이 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급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율이 높게 평가되고 법인의 대표님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면 주가가 오르더라도 완만한 그림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 상에 단기 순이익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 조절은 판매비 및 관리비에서 대표님의 소득 디자인이죠. 결국은 매월 받으시는 급여, 그 다음 상여, 그 다음 적립하시는 퇴직금, 뭐 기타 비용 처리되는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판매비 및 관리비에서 조절을 하셔서 단기 순이익을 조절을 하시고 이게 쌓여가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조절이 되면 순자산에 대한 증가도 그만큼
완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가도 평가될 때 급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조절이 된다는 그런 점 말씀드렸고, 뭐 예를 들면 주가 평가 방법으로 봤을 때 이 3년 평균 순손익과 현재 재무제표 상의 순자산으로 평가를 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고 봤을 때는 순이익을 먼저 줄이는 것이 시가총액을 줄이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장은 소득세 과세 체계입니다. 이 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절세의 핵심이고요.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10,000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 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